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에 잇몸 쪽에 여드름이 났어요 하는 환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그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치아에 여드름이 났어요 라고 해서 치아 뿌리 주변에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거를 이제 여드름 났다고 표현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표현하시기를 집에서 짰더니 좋아지던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통증이 생기고 또 자꾸 재발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와봤어요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근단 농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치아에 여드름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뭐고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멀쩡했던 잇몸에서 뭐가 부풀어 올랐다는 뜻은 그 잇몸 속에 있는 치아의 뿌리 속에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뭔 일이라는 건 감염을 말하는 거고, 그 감염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치아입니다. 간혹은 잇몸 때문에 붓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 때문에도 농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치주 농양이라고 부르는데, 치주 농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드름보다는 조금 더 치아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상은 다르지만 일단은 잇몸 때문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치아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치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단단한 조직인데 어떻게 생기느냐? 충치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충치라고 하는 거는 외부와 내부가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나 음식물이나 뭔가 잔사들이 충치를 통해서 깊은 신경관을 들어가게 되고, 그 신경관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뿌리 끝에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충치가 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아가 금이가 있는 거, 크랙이라고도 부르고 균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틈 같지만 박테리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거든요. 이제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니까 결국은 뿌리 끝을, 금이 뿌리 끝까지 갔다고 보면 쭉 들어가면 거기 끝에가 뼈거든요. 그러면 침입한 박테리아가 거기서 고름을 만들고, 그러면서 뼈를 녹이면 그것이 결국은 바깥쪽 잇몸 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생깁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예전에 신경치료한 치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다는 거는 신경치료라는 거는 결국은 신경관을 제거하고 밀폐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밀폐라고 하는 것이 100%가 될 수가 없어서 그 미세한 틈으로 또 새는 거죠. 이런 등의 이유로 외부와 내부 뼛속이 개통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깊은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양이 생겼다는 건 신경관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신경관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부르는데, 다시 충전물로 밀폐하는 거죠. 깊은 충치가 아니고 기존에 신경치료가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재신경치료, 신경관을 메꿨지만 오염된 거,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밀폐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재신경치료. 재신경치료는 여러 가지 MTA라든지 이런 재료들로 더 밀폐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재신경치료도 용이하지가 않아. 기둥을 넣었다든지, 그래서 신경치료 들어가는 입구가 막혔다든지, 그럴 때는 치근단 절제술, 다른 표현으로 뿌리끝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치아에 뿌리로 접근을 해서 그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그 염증의 원인이 되었던 뿌리 끝을 역충전 방식으로 메꾸는 것을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요. 역충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치아의 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방식 말고 치아의 뿌리 끝부터 메꾸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충전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동반한 치근단 절제술, 이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치아 재식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재식이라는 건 뺀 자리에 역충전을 동반한 신경치료를 하고 다시 심는 것. 예를 들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에는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게 어렵다든지, 그럴 때는 치아 재식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같이 금이 좀 갔다든지 금이 좀 심하다든지 할 때는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 있는 치아를 어떤 이유로 치료도 어려운, 재신경 치료나 치근단 절제술도 어려운 치아를 그냥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염증이 원인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여드름을 터뜨렸다 하더라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뼈가 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은 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뼈가 계속 녹는데, 그 녹는 뼈 때문에 주변이 더 자주 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주변 치아까지 나쁘게 합니다. 나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버텼는데 그것이 역으로
멀쩡했던 주변 치아까지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뽑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를 얼른 하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원장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꼭 가까운 치과 가서 먼저 여드름 원인 파악하시고 또 적합한 치료 받아가지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근단 농양에 대한 영상을 짧게 올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